자,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 영양학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것들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고 들어갈게요. 그 프린트물 다 가로넣기 해보셨죠? 네, 아직 안 하셨나요? 네. 조금, 일찍 나눠드리지 않았었나요? 네. 네. 지금 뭐 같이 한번 그러면 보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한번 이제 리마인드 해보도록 할게요. 영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1번에 보면 영양교육의 필요성에서 5가지가 나오죠. 인구 사회학적 변화도 있었고, 근데 그 사회학적 변화 안에 인구구조 변화라든지 가족 공동체 식문화의 변화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식생활의 사회화. 주부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식생활의 사회화. 이 주로 가정 내에서 주부가 했던 이런 역할들이 뭐 어떤 밖에서 외식을 한다든지 뭐 구입해서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영양교육이 또 필요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괄호에는 이거 넣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질병 구조가 식생활과 관련된 만성 질환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전에 비해서 증가했어요. 그 외에도 정보 전달 방법 변화라든지 식품 산업이나 뭐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국가적인 정책 이런 것들이 교육의 필요성을 더 크게 했다라고 봤고, 자, 두 번째로 이제 영양교육 실제로 실시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다, 어렵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 교육의 대상자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교육 대상이 다양하다. 나이도 틀리고 갖고 있는 문제도 틀리고 갖고 있는 어떤 교육 수준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식문화나 이런 것들도 다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다양하다. 대상이 굉장히 너무 여러 사람들이 막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괄호에 교육 대상을 쓰시면 되고, 그 외에도 뭐 식생활 균형 기호도 다르고 굉장히 보수적인 식습관이 있고 경제와 직결돼 있고 관계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이렇게 조금 결함, 어떤 식생활이 조금 뭐 안 좋아도 금방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위험성이. 자, 그리고 이제 영양교육에 있어서의 특징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영양교육이요, 굉장히 그 효과가 한참 있다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장기적이다. 그리고 눈에 바로 그게 잘 안 나타나요. 영양교육을 했다고 그래갖고 뭐가 딱 눈으로 확 보여주면 좋은데 안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영양교육은 사실은 영양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줘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의 이런 특징 때문에 사실은 또 교육의 실시가 어렵다라고 했었던 거가 있었죠. 그래서 7번의 괄호는, 요 괄호를 따로따로 했었구나. 네. 괄호를 3개로 했네요. 이것이죠. 복합적. 교육의 효과의 특성이에요. 자, 3번. 이 교육 이론을 우리가 지난번에 조금 어려웠지만 정리를 했었어요. 건강행동의 실천 여부는 개인의 신념에 달려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뭐였죠? 건강 신념 모델. 그렇죠. 자, 4번은 그 다음에 이제 계획적 행동 이론이라는 걸 배웠는데, 이 계획적 행동 이론에서 그 행동의 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의도에 영향 주는 요인을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했었어요. 첫 번째가 행동에 대한 태도, 그죠? 계획적 행동 이론에서 행동 의도에 영향 주는 것이 행동에 대한 태도.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었죠? 주관적 규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게 이제 마지막에 하나 더 보완된 거라고 그랬죠. 합리적 행동 이론에서 요 세 번째를 하나 더 해서 이제 계획적 행동 이론이 됐는데, 요 세 번째 요인이 바로 인지된 행동 통제력. 그래서 3가지 요 요인이 행동의 의도에 영향을 주고, 요게 행동을 하게 하는 거다. 물론 이제 요 3번째 요인 같은 경우는 의도에도 영향을 주지만 사실은 행동 자체에도 영향을 줘요. 3번째 요인은. 네. 자, 6번의 행동 변화 단계 모델에서 자신방면, 이게 이제 어떤 전략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주로 계약서를 쓰게 한다든지 하는 게 여기 들어가요. 자신방면 또는 자기방면,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방면이나 자신방면.
자, 요거는 요 단계, 요거의 전략을 쓰면 좋은 단계가 바로 준비 단계였죠. 행동 변화 단계 모델은 행동을 고려 전 단계냐, 고려 단계냐, 이 사람이 준비 단계냐, 행동 단계냐, 유지 단계냐. 단계를 나눠요. 그리고 그 단계에 맞는 전략을 쓰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이 자신반면의 전략을 쓰는 거를, 지금 5번을 빼뜨렸구나. 죄송해요. 일단 6번 했으니까 6번부터 보고, 이제 6번을 자신방면 전략을 쓰면 좋은 단계가 준비 단계죠. 네, 준비 단계. 5번을 보면 사회인지로는 사실은 행동을 결정하는 거는 세 가지 요인이 상호작용한다고 그래요. 상호작용. 그래서 인지요인, 행동요인, 환경요인을 얘기하는데 인지요인에 해당되는 게 세 개가 있었죠. 결과기대, 가치기대, 그리고 하나가 자아효능감. 네, 자아효능감. 그리고 행동적 요인이 행동수행력과 자기조절. 이거 저기가 아니라 자기입니다. 자기. 네, 자기조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환경요인에 해당되는 것도 세 개가 있었어요. 환경이 있었고, 관찰학습이 있었고, 강화가 있었고. 관찰학습. 요 괄호 안에 관찰학습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은 아까 준비 단계라고 했고, 7번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요구 진단을 막 단계별로 아주 그냥 자세하게 하는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델이라는 걸 배우셨는데, 이 중에서도 이 요구 진단이 앞에서 1, 2, 3, 4단계까지 쭉 다 했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요구 진단의 단계가 3단계였어요. 3단계. 교육적, 생태학적 진단. 3단계. 사실 이게 8단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모델은. 그 중에 이제 1에서 4까지가 전부 다 요구 진단인데, 그 중에서도 이 3단계인 교육적, 생태학적 진단, 요게 가장 요구 진단의 핵심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단계에 행동에 영향을 주는 동기부여 요인이 뭐냐, 행동 가능 요인이 뭐냐, 강화 요인이 뭐냐, 이런 걸 이제 나눠서 찾는 그 단계였죠. 자, 어쨌거나 이 단계 이름이 3단계인 교육적 생태학적 진단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8번은 영양교육의 실시 과정의 순서. 사실 이제 오늘 실시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까지 다 정리를 할 텐데, 4단계로 이루어져요. 교육의 실시 과정. 크게 4단계.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가 영양교육의 요구 진단 또는 대상 진단이라고도 해요. 요구 진단이라기도 하고 대상 진단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계획, 실행, 평가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영양교육은 사실은 할 때 그 어떤 식습관이 완전히 자리